자, 우리 지난주에 한대기후랑 한대기후에 나타나는 지형들 했었는데, 오늘 볼 한대기후의 지형은요, 주빙하 지형이라고 해서, 이 주자는 빙하 주변이란 뜻이야. 빙하 주변. 그러니까 주빙하는 예전에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의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지형은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형에서 빙하가 만들어낸 지형들을 배운 거잖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여기 뭐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이거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같은 드럼린, 그치? 얘가 드럼린. 그 다음에 하천의 흐름이 하천이 빙하 녹은 물이 융빙수랬지. 융빙수가 녹아서 흐르면서 쌓아놓은 모양의 제방인 자 에스커. 그 다음이 자 빙하가 여기까지 예전에는 빙하가 여기까지 확장돼 있었구나. 그런데 빙하가 지금 점점점 녹아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빙하가 쌓은 뭐 모래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여기. 모래인. 그래서 얘는 빙하가 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들이 자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린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분급이 불량하다. 해서 S커만 분급이 양호하다 그랬죠. 같은 입자 크기끼리 왜? 이거는 물이 쌓은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빙하가 깎고 빙하가 퇴적시킨 거야.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예전에 빙하가 있었던 지역의 주변이니까 기온이 조금 더 얘보단 높았겠죠. 그러니까 주빙하 지형에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형광펜을 조치면 돼요. EF 기후가 아니라 EF 빙설 기후가 아니라 얘는 ET 기후입니다. 한대 기후 중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곳. 지금도 한대 기후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 ET입니다. ET 툰드라 북극해 주변. 자, 그래서 여기 빙하 주변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주빙하는 빙하의 주변. 그래서 주빙하 지형. 어디서 주빙하 지형이 나타난다? 툰드라. 물론 고산지대라고 나왔는데 고도가 높으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도가 높으면 여기 잠깐만요. 뭐 해발 한 4,000m쯤 된다 그러면 산 정상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지, 그치? 그래서 만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툰드라 주빙하 지역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냉대기후, 냉대림, 온대림, 아열대, 열대림까지 식생이 수직적으로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식생의 수직적 분포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지. 그건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 아래쪽에 평지에는 야자수도 있어. 물론 별로 싱싱해 보이진 않지만 많이 시든 것 같이 보이는 야자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툰드라 지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형, 주빙하 지형이다. 자, 주빙하 지형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얘네는 선생님이 툰드라는 뭐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여름이 짧지만 여름이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되거든요? 두세 달 정도? 요때 얼음이 녹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지표면이 녹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융해, 녹아요. 그 다음에 다시 긴 겨울 동안에 얼어있죠. 그래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주빙하 환경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이 있다. 그걸 우리는 주빙하 지형이라고 하는데 주빙하 지형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나만 별표되어 있지. 얘 진짜 중요해요. 뭐? 구조토 진짜 중요한 지형입니다. 주빙하 지형. 주빙하 지형은 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요. 근데 특히 구조토. 여기 보시면 잘 와닿지 않죠, 느낌이. 이제 이게 지금 흑백인데 이 구조토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토에 대한 설명이 토양 속에 수분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만들어진 다각형의 토양이다. 선생님, 다각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얘 보이지? 얘 이거. 이건 큰 돌이야. 커. 크잖아. 여러분이 봐도 크죠, 이런 애들. 그지? 아직 완전히 다 쪼개지지 않은 그러한 돌이야. 그 다음에 이 큰 돌 사이사이에 어때? 찌끄만 애들이 따다다다 몰려있지, 그치? 그거야. 자, 다시. 큰 돌. 뭐 자갈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자갈과 자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각형이기 때문에 얘네가 완전히 메꿔지지 않는 부분에는 아주 얇은 모래 같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얘네들은 분급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사이사이에. 자, 구조토. 구조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기 이런 애들이 자갈이야. 자갈 같은 애들 굴러 떨어지고 얼음 결정들은 아래로 내려가 있고 모래 또는 점토들이 이 자갈과 자갈 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자갈과 자갈 사이에 모래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마치 벽돌을 깔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험 보면 이게 구조토구나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그려놨어, 진짜.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구조토라고 알면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게 구조토니까 무슨 지형이겠구나? 주빙하 지형이겠구나. 주빙하 지형이니까 무슨 기후겠구나? 툰드라 기후겠구나. 거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자, 그 다음 솔리플럭션이라는 게 있어요. 솔리플럭션은 완경사면의 활동층이 여름에 녹아 경사면을 따라서 서서히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완경사면에 겨울 내내 얼어있다가 얘가 여름이 되면 윗부분이 녹겠죠. 윗부분이 녹으면서 이 경사면을 따라 바위들 아니 돌들이 이렇게 자갈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가지, 그치? 솔리플럭션이야. 별거 없어요. 졸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한 게 한대기후인데 참 여기 보시면 우리가 냉대기후는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어요. 여기 잠깐 나온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냉대기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냉대와 한대기후의 구분 기준은 체한월 평균기온 아니죠. 냉대와 한대는 체한월을 나누지 않습니다. 체난월을 가지고 나눕니다. 체난월, 가장 따뜻한 달. 그래서 틀렸고요. 툰드라에서는 활동층 때문에 가옥이나 파이프라인을, 그렇지, 지면에서 띄워야지. 띄우지 않으면 활동층이 여름에 녹으면 집에 기울거나 파이프라인은 역시 틀어진다 그랬죠? 맞고요. 모레인, 드럼린, 에스커는 모두 빙하 퇴적 지형으로 분급이 불량하다. 안 되지? 여기서 하나가 빠졌지? 그치? 자, 얘 같은 경우 융빙수랬죠? 융빙수, 물이 퇴적한 거랬어? 그래서 얘는 분급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얘만 틀렸고요. 빙하지형은 현재 빙하로 덮인 빙설기후에서 잘 나타난다. 아니지. 빙하지형은 현재 빙하로 덮인 기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빙하가 안 덮여 있죠. 어딘데요? 미국의 5대5가 빙하오랬잖아. 좀 빙하로 안 덮여 있잖아. 우리나라 북부지방도 예전엔 빙하로 덮여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틀렸고요. 수분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툰드라 기후에서는 구조토가 잘 형성된다. 그치? 툰드라에서 구조토가 나타나고요. 냉대기후에서는 강산성의 회백색 토양이 나타난다. 자, 이게 틀렸지? 자, 회백색, 우리가 포도절성 토양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어. 냉대기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포도절 토양입니다. 회백색은 맞지만. 그래서 일단 얘는 X 하시고요. 툰드라 기후에서 이글루는 얼음집, 이글루, 사냥을 나갈 때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에스키모나 이누이트들이 이글루에서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글루는 정말 사냥 나갈 때 임시적으로 지었던, 지금으로 치면 텐트 같은 느낌이겠죠. 자, 다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빙설기후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빙설기후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빙하에 의해서 자갈이나 모래 등에 쌓여있는 평원은, 그치, 우린 이런 평원을 빙력토 평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해서 냉대기후, 한대기후 쫙 봤는데, 아니, 한대기후 못 봤어. 우리 냉대기후 못 보고 지금 한대기후만 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장보고 과학기지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장보고 과학기지 말고도 이 대륙은 기억하세요? 이 대륙 모양 남극 대륙 보는 순간 남극입니다. 설마 이게 호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저기 세계지도에서 이렇게 생긴 대륙은 없죠. 저 위에는. 그치? 호주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남극이야. 자, 남극 대륙 모양 봐봐. 뭐야?
자, 어때요? 왼쪽에 이렇게 꼬리 같은 애가 있죠. 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대륙이 두 개 있잖아. 근데 호주는 이렇게 생겼잖아. 위에 뿔 두 개, 아래 이렇게 튀어나오네. 그치? 이게 호주잖아. 얘는 호주, 얘는 남극. 거기다 이제 이렇게 남극 퀴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장보고 과학 퀴즈가 쫙 나와 있죠. 그쵸? 주희 안녕.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남극 대륙 탐방대원으로 선발되어 장보고 과학 퀴즈에 왔어. 여기는 1년 내내 월평균 여러분 있어요? 월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일 정도.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1년 내내 월평균 기온 0도씨 미만이지. 빙설 기온이니까. 남극 빙설 기온이니까 EF. 자, 지금이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라고 해. 아마 여름에 간 겁니다.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 자, 기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펭귄의 모습과 유목민들이 술록을 데리고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 미친 거죠? 술록을 데리고 유목민들이, 남극엔 없어요. 남극엔 오직 과학기지만 있다 그랬어. 과학기지만. 자, 이거는 북극해 주변이 돼야 됩니다. 북극해 주변. 당연히 남극이니까 펭귄이 있겠죠. 펭귄은 남극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니까 여름 아닙니까? 얘네 여름이니까 1월이겠죠. 1월. 자, 그 다음에 1월이니까 얘네 여름이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은 백야겠죠. 1월 달에 얘네는 백야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가 오늘 금방 본 건데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게 이게 솔리 플럭션이야. 여름에 활동 여기 저 보면 밑에는 영구 동토층이 있고 위에는 활동층이 있잖아. 이 활동층이 여름에 이렇게 영하에서 영상으로 녹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우린 이거를 솔리 플럭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활동층이 녹으면서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 써주세요. 이 그림이 솔리 플럭션. 우리가 ET 툰드라 기후의 주빙하 지형을 배웠잖아. 주빙하 지형.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림 딱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넓은 아주 큰 돌이 있고 큰 돌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래들이 있는 거. 이게 구조토야.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토. 그래서 솔리 플럭션과 구조토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빙하 지형이고요. 그러면 주빙하 지형이니까 가기후 지역은 툰드라죠.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얘네는 기온이 워낙 낮아서요. 강수량도 적고, 그쵸? 증발량도 적고, 뭐 다 적어요. 토양이 비옥해서 농업부장. 최난월 평균 기온이, 그렇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영상이 되고요. 하지만 10도씨 미만입니다. 10도씨 이상이 되면 냉대기후가 됩니다. 냉대기후. 건물에서 발생하는 열이, 그쵸. 건물에서 우리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열을 인공열이라고 말해요. 인공열이 지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면에서 띄우는 그런 시설들이 나타난다 해서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봐봐요.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알겠지 그냥. 그림. 구조토야. 구조토. 그러면 내가 이거 다각형의 구조토 안 나와도 이렇게 써야지. ET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버섯바위라고 친절하게 써줬는데 안 써줘도 알아야지. 그치? 자, 버섯바위는 건조기후에 나타나는 건조. 건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텝과 사막 있잖아요. 그쵸? 스텝과 사막. 얘는 사막입니다. 사막. BS는 스텝이고 사막이 뭐였죠? 자, 여러분 왜 이러세요? 선생님도 갑자기 머리가 먹먹해지고 있어요. 얘는 사막기후. 자, 술록을 유목하는 거 보니까 술록 유목이니까 역시 얘도 툰드라. 키가 큰 풀과 드문드문. 얘 사바나네요. 오랜만에 사바나 나왔네요. 그쵸? BW.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소문자입니다. 얘는 B는 W 소문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뭔데 문제가? 이거구나.
가 지역의 기후 특성. 당연히 뭐 두 개겠지. 왜냐하면 얘 따로따로 나오는데 두 개만 툰드라 기후 나왔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겠죠.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세계지리가 쉽게 나왔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음.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와 D는 드럼린, 피오르, 현곡, 호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드럼린, 피오르, 현곡, 호른 다 배운 지형이지. 빙하 지형이지. 근데 빙하 지형은 빙하 맞는데 빙하가 깎아서 만든 빙하 침식 지형이지. 빙하 침식 지형. 자, 얘 봐봐요. 이렇게 스푼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얘 드럼린. 그 다음에 산 정상 부분에 움푹 파여있는 것 같은 애가 걔가 뭐냐. 자, 걔가 건곡이겠는데? 잠깐만, 건곡은 없군요. 얘가 호른이겠네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빠고 이렇게 빠도 뾰족하게 나타나는 애가 호른 또는 혼. 그 다음에 여긴 지금 계곡에 물이 이렇게 쌓여있죠? 그럼 얘는 피오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넓게 파여있죠? 그럼 얘는 건곡들이 모인 현곡.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들이나 그림들 보고 지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A는 정상부의 모래인 아니지. 산 정상부에 호른이 있는 거고요. B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 이게 피오르제. 피오르 맞고요. C는 융빙수가 이제 에스커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D는 빙하가 이동하면서 운반해온 물질이 볼록한 언덕 모양. 언덕 모양이지?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투적된 드럼린이다. 해서 니은 리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안 풀 건데 여러분이 풀어보실 건데 나중에 6번 보면 자, 여기 보면 북위 80도라는 거 안 보고도 이제 알아야지. 여기 북극해 주변이야. 북극해 주변에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대륙 그린란드지. 그린란드. 저기 정말 그린란드 우리 평평한 주도에는 너무 확장돼 있죠.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펼쳐놨기 때문에 그린란드니까 북극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 이거 아마 여러분한테 있을 텐데 이 페이지 보시면 쾌펜의 3개 기후 구분에서 이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우리가 지금 냉대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냉대까지만 하면 기후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냉대 찾아볼게요. 자, 냉대 기후 보면 냉대 기후의 기준은 일단 최하늘 평균 기온은 굉장히 춥죠.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니까 아래입니다. 자, 그나마 냉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 온대 기온은 어때요?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씨 이상이죠. 그쵸? 최하늘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다. 그래서 냉대 기온은요. 기준이 위아래로 두 개예요. 우리는 보통 열대기후랑 온대기후 할 때는 최하늘 평균 기온만 봤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최하늘 평균 기온과 최난월 평균 기온을 둘 다 갖다 대고 있습니다. 냉대 기온은.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씨 미만,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씨 이상. 자, 얘는 식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냉대 기후의 식생. 얘네가 제일 잘 나옵니다. 냉대 기후의 식생을 우리는 침엽수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문용어로 타이가라고 합니다. 타이가. 자, 침엽수림의 특징은요. 나무의 기둥이 아주 쭉쭉 뻗어 있어요. 곧고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종이나 펄프, 재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비싼 두 목재가 열대림, 그 다음에 냉대림입니다. 열대림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선박이라든지 가구를 만드는 데 주로 쓰고 냉대림은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재지와 펄프, 자 타이가 별표하시고요. 원래는 시베리아에 발달한 침엽수림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그냥 냉대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침엽수림을 다 타이가라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애들도 우리가 타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혹시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 책에다가도 써주세요. 재질이 부드러워. 재지공업, 종이나 펄프의 원료.
그래서 우리나라도 캐나다에서 이 냉대림을 타이가의 냉대림을 우리가 다 수입을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제지공업을 갖다 쓰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혼합림이 분포한다.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선생님 X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이제 토양 나오죠? 얘네도 토양, 우리가 열대규의 토양은 우리가 라테라이트라 했잖아. 라테라이트, 붉은색. 근데 이제 추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갈색, 온대기후는 갈색 산림토라고 말하고, 냉대기후는, 근데 한대기후 가면 토양이 없어요. 얼음이 있어. 그다음에 살짝 녹기 때문에 걔네는 토양이라고 안 하고 냉대기후까지 이제 토양이 있는데, 자, 이 토양도 별표해 주세요. 냉대기후의 토양. 별표. 식생도 별표. 산성도가 높고 척박해서 색깔은 회백색, 전문 용어로는 포도졸. 그래서 산성도 높다, 척박하다, 색깔은 회백색이다, 이름은 포도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졸 보면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 한냉수빈한 환경이 나타나는 냉대기후의 침엽수림 분포지역에서 잘 발달하는 회백색 토양이다.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농업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토양 배운 것 중에 굉장히 비옥한 토양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이었습니다. 흑색토 기억나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전쟁 언제 끝나죠? 체르노젬의 흑색토, 걔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야. 밀 농사 짓기에. 근데 얘네는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냉대는 두 개로 나눴어요. 얘네 지금 소문자입니다. DF와 DW. F는 뭐 우리가 익히 봤듯이 1년 내내 고른 강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변이지. 냉대 수변이야. 자, W는 동계 건조입니다. 겨울 건조. 겨울이 길고 춥고 여름이 짧다. 강수는 F니까 연중 고른 편이다. 주로 어디서 DF가 나타나냐? 동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서부, 캐나다 등에 분포한다. 그러면 DW는 어디 있냐? W가 나오면 다 연교차가 큽니다. 강수는 주로 여름에 집중되고 시베리아의 동부, 아시아 쪽의 시베리아, 그 다음에 중국 북동부, 아시아 쪽이죠. 아무래도 W는. 왜냐면 아시아는 온대교도 CW, CM, 연교차가 심한 대륙선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올해는 어느 도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아래 여러분도 도시가 있잖아요. 그쵸? 무슨 줄기로 지우는데 계속 이렇게 칠해줘. 자, 여기 여러분은 어느 도시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4개의 도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러시아를 보세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아무래도 유럽 쪽이잖아. 여기 유럽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뭐 러시아는 우리가 어디로 합니까? 유럽으로 하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유럽 러시아 쪽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후 한번 보면 어때요? 냉대, 수변기후, DF입니다. 강수량 한번 보세요. 막대 그래프.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고른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고른 거냐면 이르쿠츠크를 한번 보세요.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는 역시 적은 강수량이지만 7, 8월에 집중돼 있죠. 1월달이라든지 2월달 같은 경우 굉장히 건조하지. 와우, 연교차 한번 계산해봐요. 얘들아? 얘네 연교차 한 번만 계산해보세요. 얘네 가장 더운 달 한 19도 볼까요? 20도 가깝죠?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달 마이너스 20도니까 그냥 40도야. 연교차 40도. 반면에 모스크바는 30도죠? 그러니까 확실히 대륙 서한기후와 대륙 동한기후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베로가 나왔죠? 알래스카의 베로는 툰드라입니다. 아우, 툰드라 기후 봐봐. 강수량이. 안 보이죠? 바닥에 깔렸어. 근데 이게 사막이 아닌 이유는 1월달 기온이 영하 25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맥모도는 뭐 미국의 맥모도 유명한 남극 기지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맥모도에는 스타벅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맥모도 기지. 와우, 강수량 있어? 근데 얘네는 가장 추운 달이 평균 기온인데, 평균 기온.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맥모도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너무 멀어요, 남극이.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유빙을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되겠어요? 북극해 가면 됩니다. 북극해도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여기 홋카이도 있잖아요, 일본에.
홋카이도 섬 쪽에 올라가도 여기 사할린 섬 있고 그쪽에 가도 겨울에 가면 유빙들이 떠다녀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실은 배가 이렇게 유빙을 녹이면서 부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빙을 보고 싶다. 뭐 어떤 친구가 왔으면 뭐 굳이 뭐 어민도 많은데 떠다니는 유빙을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일본에 가면 된다. 자, 해서 우리가 냉대교. 자, 나머지 여기 보면 우리 수능 특강에는 뭐 확실히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 솔리 플럭션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토. 구조토도 보이고요. 툰드라 기후 지역의 습지와 여기 애들이 이렇게 호소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호소가 뭐예요? 고인물이야 고인물. 크면 뭐니? 호수. 호수도 고인물이잖아. 그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여름에 활동층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면에 큰 웅덩이 같은 게 나타나요. 여름에만. 겨울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얼겠죠. 꽁꽁.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폭 빠져요. 폭폭 빠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다 봤고 냉대기후 없나요? 여기 있네요. 냉대기후 얘기. 그래서 냉대기후만 찾아보면 자, 세계 지도가 나오고 여기가 바로 냉대기후의 타이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캐나다이죠.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넓게.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은 가옥이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게 뭐겠어요? 타이가 아닙니까? 통나무들. 걔네가 통나무들이야. 그래서 통나무집. 농업과 목축업은 냉대기후 지역의 남부에서는 농사 지어요. 어떤 거? 쌀은 안 되고 추워서. 얘네들 보리, 밀, 옥수수.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건조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두 한다. 가축사육도 한다. 하지만 여기 발표해 주세요. 냉대교는 아무래도 이 농업보다는 임업이 발달했겠죠. 임업.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이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업이 활발하다. 뭐 냉대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서 남반구에는 없다. 북반구에만 있다. 이 정도만 해서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후를 쭉 한 번은 다 뭐 한 겁니까? 살펴본 겁니다. 이거 선상지입니다, 이거. 선상지. 건조규. 자, 이 홀은. 이 드럼린. 얘는 버섯바위. 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이 뭐 떠올려야 돼? 아, 여기 툰드라 기후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이런 거 내가 기후 그래프 보는 방법 알려줬죠? 항상 Y축과 X축을 먼저 봐라. 여기는 최난할 평균기온, 여기는 최하날 평균기온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북극해구, 이게 이제 남극대륙 알겠지? 남극대륙을 눈에 익혀놓으세요. 남극대륙 중앙에 있고, 여기 어딥니까? 호주, 여기 뉴질랜드, 여기 아프리카, 이거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라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정말 가깝다니까? 칠레랑 아르헨티나에서 남극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가 출발한다고 그랬잖아. 남극 관광 배가 출발한다고요. 여기 북극해에서는 여기 그린란드,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알래스카야. 여기 러시아고요. 여기 알류산 열도로 아래 내려가면 여기가 일본입니다. 여기 유럽이지. 유라시아 대륙이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여기 이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다 보입니다. 그쵸? 요렇게 북극해와 남극 대륙, 여기는 친절하게 남해 60도라고 위도를 줬지만 우리는 위도 안 적어도 알아야 돼요, 이제. 자,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건조기후, 건조지형이지. 이건 뭐야? 빙하지형이잖아. 그지? 건조지형과 빙하지형. 같이 내기 참 좋죠? 같이 내기 좋습니다. 여기 잠깐, 오랜만에 여기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체르노젬 나오죠? 체르노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땅이야. 비옥한 흑토지대. 세계 밀 생산지. 유럽의 빵바구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아까 포도절성 토양은 강한 산성을 띈다 그랬죠? 강한 산성을 띄어서 척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지리에서 우리가 기후를 끝난 거예요. 기후를 끝냈고 보통 중간고사가 지형까지 가기 때문에 선생님 지형까지 진도 나간 다음에 8달원 할게요. 8달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형입니다. 지형. 기후가 끝났으니까 지형인데 사실 한국지리에서는 지형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세계지리 보니까 어때요? 기후하면서 지형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디테일한 지형들은 우리가 기후에서 조금씩 다 봤고,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이건 세계의 주요 대지형이야. 큰 지형. 그 다음에 and 뭐만 하겠다는 얘기야? 독특한 지형이지. 독특한 지형이니까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가겠죠? 그러니까 세계의 관광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의 관광지. 독특하니까 보러 갈 거다. 아, 선생님이 지금 이걸 끌어놨는데 여러분과 비슷해요? 지금 책이나? 그럼 예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대지형이야. 거대한 지형이란 말이야. 그럼 지형을 만드는 작용에는 뭐가 있냐 했을 때 기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지형을 만드는 작용은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다.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힘이죠. 지구 내부의 힘.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가 있다? 자, 여기 땅 만들기, 만들 조자에 대륙할 때 육자가나, 그러니까 대륙 만드는 운동, 조륙 운동으로는 땅 만들기 운동으로는 융기와 침강이 있다. 뭐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산 만들기 운동으로는 뭐가 있다? 습곡과 단층이 있다. and 하나 더 뭐 있습니까? 화산 활동. 해서 우리 이렇게 기억합니다. 융기, 침강, 습곡, 단층, 화산. 우린 이거 5개를 지형을 만드는 내적 작용이라고 말하죠. 여기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어요. 요런 단어 하나 봐둘까 우리? 얘들아, 조산운동에서 습곡과 단층이 있는데 습곡은 땅덩어리가 아무래도 그 약간 진흙 차흙처럼 말랑말랑해서 애들이 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휘는 거는 우리가 요곡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지리에서 경동성 요곡 운동. 그거는 땅이 한 번만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땅이 이렇게 휘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습곡입니다. 얘가 습곡, 얘는 요곡이에요. 그러니까 습곡은 땅이 이렇게 휘어버린단 말이야. 자, 휘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를 배사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애 있지? 걔를 향사라고 한다. 단어 한번 봐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신생대지 3기 배사구조라고 말한단 말이야. 천연가스랑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배사구조인데 바로 이런 거 이렇게 휘어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단층은요, 습곡처럼 땅이 휘는 게 아니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좀 재질이 딱딱하겠죠. 그쵸? 그래서 땅이 이렇게 서로 끊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끊어지고 갈라지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아래로 꺼져 있는 부분 있죠. 이 꺼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그리고 지구가 어때요? 쭉 길게 이렇게 쭉 연결돼 있겠지. 저 아래까지. 그치? 그럼 여기를 우리는 허리띠 할 때 대자를 써서 지구대라고 말할 겁니다. 지구대 어디 있어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우, 너무 유명하죠.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건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내신에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요, 형광펜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중요해? 그냥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자. 언제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 보고 난 다음에는 뭐 빼셔도 됩니다. 다른 거 넣어야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형을 형성하는 내적 작용 5개 봤고요. 그 다음에 외적 작용은 아무래도 외적 작용은 다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죠.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에서 비롯된 작용들입니다. 다. 그래서 하천, 바람, 파랑, 빙하 이런 애들이 뭐해? 깎고 운반해서 마지막에 쌓아놓는 것까지 하는 게 외적 작용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판 구조론을 배우죠. 판 구조론. 멘틀 대류 위에 여러 개의 판들이 있어. 그 판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만나서 부딪히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대지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구 위에 지각판은 약 1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가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이동한다. 조금씩 이동한다. 또 판들 중에는 대륙판도 있고요, 해양판도 있어요. 근데 특징이 다르죠. 여기 한번 줄칠게요.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다. 더
단단하게 뭉쳐있다는 얘기겠죠? 아주 오밀조밀하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다. 이 정도 특징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지각판과 지각판이 갈라지거나 부딪히는 쪽은 언제나 지각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 아니면 화산.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바로 이 판이 갈라지거나 충돌하는 지역. 즉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과 판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판과 판의 경계.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도를 딸딸딸딸 외워야 하듯이 하나씩 대지형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선생님 그림 말고 설명 본 다음에 그림 올라가고 설명 본 다음에 그림 올라가고 할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판의 경계는 판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판의 경계, 지금 우리 경계만 하는데 이 경계를 다시 세 종류로 구분한대요. 첫 번째,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 충돌 경계. 근데 아까 판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경계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로 나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1-1이잖아. 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대. 그런데 이때 요거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해양판이 밀도가 높다 그랬죠.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 그 밑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이 판이 이렇게 지금 유라시아 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지. 그러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해양판이라는 얘기야? 그럼 유라시아 판 같은 경우는 대륙판이겠지? 둘이 충돌했어. 충돌하면서 얘가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래, 지구 아래쪽은 어때요? 굉장히 뜨겁지? 그러니까 이 밀려 들어간 애가 녹아서 뭐가 돼? 마그마가 되겠지. 마그마. 그래서 지각이 녹아서 형성된 뭐가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진도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도 굉장히 격렬한 겁니다. 여기 조청하세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서 지진도 일어나면서 화산도 있다. 얘를 A라고 하세요. A. 자, 그게 뭐냐면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그림을 다시 볼게요. 얘 말고요. 주어. 아니, 여기 내가 나만 주면 되겠군요. 이거죠. 이거. 얘는 지금 선생님이 잘못 봤고요. 얘입니다. 얘. 해양판,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이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녹은 애가 마그마를 만들고 녹은 마그마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여기가 A. 가장 대표적인 곳 라틴 아메리카의 안데산맥이죠. 안데산맥. 여기입니다. 남아메리카판과 나스카판이 만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 안데산맥. 그래서 안데산맥은 화산과 지진이 모두 활발하다. 자, 두 번째. 한편 이번엔 충돌도 충돌인데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겁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게 아까 여기 있죠. 두 대륙판,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이 경우에는 이게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충돌하는 경우에는 밀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얘네가 충 하고 충돌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이. 습곡이 일어나는 거죠. 대규모의 습곡산맥을 형성한다. 주치세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뭘 만든다? 습곡산맥.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경우 두 판이 모두 대륙판이기 때문에 밀도차가 크지 않아서 대륙판이 들어가기 깊게 못 들어가죠. 이 아래로 깊게 침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대륙판이 두껍기 때문에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쪽은 뭐만 일어난다고? 지진만 활발해요. 화산 폭발이 아니라. 화산 폭발은 거의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히말라야. 꼭 기억하세요. 히말라야 여기.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할 때 히말라야도 신규 조산대는 맞지만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뭐만 활발하다? 지진. 그래서 화산이 거의 없다. 화산 폭발이 없다. 마그마가 만들어져도 두꺼운 대륙판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A와 B는요. 차이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공통점도 있죠. A와 B의 공통점은 뭐야? 충돌하는 경계야. 알겠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 우리는 봐봐 얘들아. 아까 크게 세 종류라고 말했잖아. 크게 세 종류 어디 갔어요? 짜잔. 크게 세 종류라고 하는 게 크게 세 종류가 뭐냐면 충돌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자, 크게 세 종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판과 판이 충돌하는 충돌 경계. 이렇게 충돌하는 경계.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상 경계라고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이렇게 서로 미끄러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개란 얘기야. 근데 충돌 경계를 다시 두 개로 나눈 거죠. 뭐와 뭐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발상 경계랑 미끄러지는 경계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 경계 두 개는 봤고요. 둘째, 판과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발상 경계, 갈라지는 경계이다. 해양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 자, 이것도 두 종류로 나누면, 아까 여기가 습곡산맥이 히말라야가 B가 되고요. 얘가 C가 되겠지, C. 해양에서, 바닷속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 갈라진 두 판 사이로 마그마가 흘러나와. 근데 여기가 바닷속이잖아. 얘들 봐봐. 여기 찰랑찰랑 물이 있어. 그러면 저 밑은 바닷속에서, 저 깊은 바닷속에서 판과 판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럼 틈이 벌어지죠. 이 틈에서 저 밑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이거 물속이라니까요. 그리고 물속에서 산맥을 만들어요. 물속에서. 자, 갈라진 두 판 사이로 마그마가 흘러나와 거대한 주치입니다. 바닷속의 골짜기 같은 산맥 같은 해령을 만들며 지각이 확장된다. 지각이 확장된다. 봐봐요. 이렇게 판과 판이 갈라지고 여기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이렇게 땅을 만들면 어때? 땅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야. 점점 바닷속의 땅이 넓어지는 거지. 지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땅 위에서, 바다가 아니라 땅, 대륙의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 뭐가 나와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구대를 형성한다.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지구대 했을 때 딱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진짜 높은 곳과 진짜 아래쪽이야. 고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동아프리카 지구대 여기입니다. 위치. 이거는 대륙 내부에서 판과 판이 갈라진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아프리카 판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쩍쩍쩍쩍쩍쩍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마그마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뭐가 생깁니까? 거대한 절벽, 수직 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로 이용되겠니? 지구대 아래쪽은 교통로겠지. 차들이 일로 다니면 되겠지. 그지? 쩍쩍 갈라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쫙 갈라져. 여기. 지표 밑에서 그렇게 해서 교통로로 이용되고 여기는 수직 절벽이 있고. 혹시 우리 한국 지리 했으면 지형도에서 절벽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 대축적 지도에서 이건 과수원이지. 이건 알죠? 이거 과수원. 몰라요? 이거 논. 이거 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벽은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절벽 기호거든요. 지구대도 이렇게 표현해요. 왜? 지구대도 수직절벽이잖아. 이 아래 여기가 교통로가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 거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완전 중요합니다. 자, 내가 저걸 누르니까 사라지는 거였군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얘가 누르면 떠오르겠지? 오케이. 어머, 나의 형광펜 다 어디 갔을까요? 자, 여러분은 형광펜으로 여기를 붙여놓으세요. 너무 중요하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우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여기 보여요? 킬리만자로 산인데 킬리만자로 산 역시 이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만년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은 확장이 안 되겠죠? 오케이. 더 할게.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호수가 보여. 호수같이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까요? 선생님은? 자, 여기 뭐야? 얘야. 정신 차려. 너 너무 두껍지 않니? 나는 저 가운데만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와, 지우개도 어마어마한데. 요렇게. 말을 안 듣는군요. 요렇게. 안 되겠다. 다 색칠. 이 보여요? 긴 호수?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이 손톱으로 이렇게 긁은 것 같은 호수는 빙하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가 적도가 지나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빙하가 나오겠니? 안 되겠지? 그럼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이 호수들은 단층작용으로 만들어진 호수야. 즉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뜯겨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호수야. 그래서 우린 이런 호수를 뭐라고 한다? 써요. 너무 중요합니다. 단층호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 이거 호수야. 얘들아 이거 호수. 알겠니? 이거 호수. 겁나 커 호수들. 단층호입니다. 단층호. 단층이 뭐라고? 단층? 끊어진 거 그랬지? 아까 지각이 끊어진 거?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끊어진 거야.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는 뭐가 있다? 단층호가 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호수의 유형 두 가지 봤어요. 미국의 5대5는 빙하호.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호수는 단층호. 오케이? 여기가 뭐라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이 동아프리카가 지대가 높다니까요? 왜 에티오피아에서도 아디스아바바가 그렇게 해발고도가 높겠습니까? 걔네가 아까 쌤이 그렸던 그 단층 위입니다. 위. 절벽 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는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굉장히 덥고 해발고도 높은 지역은 시원하죠. 고산교가 나타나는 거.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뭐다? 다시 한번 대륙에서 판과 판이 갈라진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 바닷속에서도 해양에서도 판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양에서 판이 갈라진 곳은 어디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발표하세요. 형광펜으로. 여기가 어딘데? 아이슬란드. 색깔이 왜 이래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아, 이게 농도구나. 이게 굵기고. 어쩐지. 자, 여기 아이슬란드는요. 지금 판과 판의 경계 맞죠? 이거 판과 판의 경계야, 이게. 판과 판의 경계인데, 바닷속에서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나온 마그마가 만들어낸 섬이죠. 뭐가? 아이슬란드. 그래서 아이슬란드란 나라 밑에는 뭐가 있어? 밑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해령이 있어요. 그래서 써놔야 됩니다. 뭐라고? 어디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써. 해양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우 여기 이렇게 써서 아이슬란드.
가로하고 그 바닷속에 뭐가 있어?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을 말합니다. 바닷속 산맥. 바닷속 산맥. 그래서 우리는 판이 갈라지는 것도 두 개를 다 봤어요. 바닷속에서 갈라져서 만들어진 건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땅 대륙에서 판이 갈라진 대표적인 지형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판과 판이 미끄러지는 경계입니다. 미끄러지는 경계. 거기 나오죠? 셋째,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이다. 판이 서로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어디랍니까?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경계부의 주치입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 미국에 있죠? 샌 안드레아스 단층. 볼까요? 우리 지도 여기 보시면 판과 판이, 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태평양판인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만들어진 게 샌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도 지진이 활발해요. 그래서 LA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 가지고 무슨 재난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재난영화 좋아해요? 재난영화? 선생님,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잠깐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제였나요? 오늘 아침이었나? 미국의 저 플로리다 쪽은 우리나라의 태풍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열대성 저기압, 걔네들이 오는 건 허리케인이고, 이번엔 허리케인 말고요. 허리케인 말고, 우리나라도 제트기류가 상공에 있거든? 한국질 할 때 못 들었어요. 우리가 한겨울에 굉장히 추운 때 한파가 밀려올 때 있죠. 우리나라 겨울 한파가 밀려오는 게, 그게 순수히 위도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제트기류가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를 정말 빠르게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파가 나타나는데, 그 제트기류가 바람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게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래서 어제 미국의 그 남부 플로리다 쪽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와, 여러분 그 토네이도 보면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잖아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 떠올리시면 돼요. 토네이도가 집을 통째로 날려요. 소도 날리고 자동차도 날리고 회오리 바람.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군요. 우리나라에 토네이도가 안 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27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사망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것도 밤에 와서 토네이도가 밤에 불었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도 못하고. 확실히 큰 나라들은요, 자연재해도 거의 역대급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지형입니다. 이게 세계 대지형 중에 중요한 거. 여긴 4개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몇 개도 총 5개. 5개. 그 다음에 하와이도 해야 돼요. 여긴 하와이가 안 나왔을래나? 안 나왔네. 다음.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판과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념 체크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형 계속 좀만 더 볼게요. 세계의 주요 대지형.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지형의 시기별로 나옵니다. 시기별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안정6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각이 안정적인 거죠. 어느 시기라고 써요? 어느 시기? 지질시대로 따지면 시생대와 원생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도 말하죠. 그 선캄브리아대, 시생대와 원생대 때 조사운동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산들을 우리는 뭐 해발 8,000m, 9,000m라고 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깎여요. 시원생대니까 지질시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침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땅이 편편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오래된 땅, 나이가 많은 땅이지. 그래서 한반도도 우리 안정육계라고 해요. 되게 오래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시원생대 지층에는 뭐가 많이 매장돼 있다? 지하자원 중에서 철광석. 여러분 철광석 하면 나라 떠올라야 돼요. 이제 지하자원 하면 어느 나라? 오데호. 여러분 오데호면 캐나다와 미국이죠. 오데호 주변에 철광석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주. 세계적인 철광석 수출 국가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원생대 지층이 안정 6개로는 뭐가 있다? 너무 진하네. 순서 안 보여 이제.
자, 순상지와 너무 진한 거잖아. 순상지랑 뭐가 있습니까? 좀 지울게요. 너무 진해져서 방패순자 씁니다, 여러분. 방패순자. 그래서 순상지는 방패를 엎어놓은 것과 같으니까 어때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겠지, 그치? 방패 모양의 완만하고 평탄한 대규모의 지형이다. 순상지도 있고 구조평야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상지나 구조평야는 무슨 지형이다? 안정육계다. 시생대 때 원상대 때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에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로 어디 있냐면 대륙 내부에 있는데 발트 순상지는 당연히 이름 따라 어디 있겠어요? 발트해 주변에 있겠죠. 발트해, 유럽, 북유럽에. 그 다음에 시베리아 순상지는 다른 말로 앙카라 또는 앙가라 순상지라고 부르고요. 캐나다 쪽에는 로렌시아 순상지, 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는 아프리카 순상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봐봐. 얘가 중요하지. 국가별 철광석 매장량. 1위는 외우세요, 무조건. 호주.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잖아. 브라질, 러시아. 사실 중국, 인도는 안 봐도 되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자원할 때 보면 그냥 우리 애들이 뭐예요? 뭐기 나라가 크면 다 있겠지. 그래서 특이한 나라들만 몇 개 외우면 됩니다. 철광석은 호주, 브라질, 러시아. 사실 러시아도 다 있어요. 다 있어. 호주, 브라질, 러시아. 외웠어요? 철광석.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인문지리 할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자, 철광석은 어느 지형에 많다고? 안정육괴. 시원생대 지층. 진짜 오래됐다. 가장 오래된 곳이다. 거기서 많이 나타나는 게 철광석이다. 그래서 호주, 브라질, 러시아 순서다. 자, 다음 이제 고생대 갈게요. 시생대, 원생대 지나서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들이 고기, 습곡, 산지죠. 여기선 지하자원 뭐가 있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석탄이죠, 석탄. 우리나라도 석탄이 꽤 있는 편이죠. 역시 얘도 시간상으로 시원생대만큼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역시 침식을 받아요.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 신계습곡산지에 비해선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도 완만하고 그 다음에 산지의 연속성이 약하다. 산지들이 뚝뚝 끊겨있다는 뜻입니다. 안정육계 주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고생대 산지랑 신생대 산지는 구별해줘야 돼요. 외우세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어디 있겠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겠죠. 우랄 산맥 모스크바 옆에 있지.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유럽 러시아와 시베리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팔레차 산맥, 호주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아프리카의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다 위치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름은 뭐 그래서 우리 한번 위치를 볼까요? 여기 나왔죠? 봐봐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 여기 우랄 산맥, 그 다음에 여기 남아프리카의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 다음에 호주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럼 봐봐. 이제 어떻게 오냐면 유라시아 대륙에 두 개지. 유럽에 하나, 그 다음에 우랄 산맥. 그다음 남쪽에서 아프리카에 하나, 호주에 하나 이렇게 했지? 그런 다음에 어디로 와? 아메리카로 오면 동부에 하나야. 미국 동부에 하나. 에팔레치아. 이렇게. 에팔레치아. 자, 이 고기습곡산지가 아까 본문에서 시원생대 지층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캐나다의 로렌시아 순상지. 로렌시아 순상지가 어디야? 오디오지. 그러니까 오디오에 뭐가 많은 거야? 철광석이 많은 거야. 그럼 오디오의 철광석, 에팔레차의 석탄이니까 와 얘네 초창기 때 공업 발달하기 되게 좋았겠구나. 미국 동부에서 산업혁명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지도 보면서 여기 좋아요. 봐봐요. 여기 순상지, 여기 순상지. 그지? 순상지 이렇게 북부아프리카에, 북아메리카에 하나, 남아메리카에 하나,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순상지,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여기 발트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 어때요? 그쵸?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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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산맥도 위아래, 위아래. 얘만 위아래 있는데 밑에는 고기습곡산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발트, 아프리카, 시베리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드라켄즈버그 산맥, 울러 산맥, 그레티바징 산맥, 동쪽에 에팔레차 산맥 이렇게. 그럼 나머지 산맥 안 나온 건 다 뭐야? 신기습곡산지지. 신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 올라가 볼게요. 신기습곡산지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금까지 만들어진 산맥 중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젊어요. 젊기 때문에 높아요. 여기엔 뭐가 있다? 구리와 주석. 와, 구리. 우리 구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칠레. 구리 생산량 1위입니다. 칠레. 왜? 칠레에 뭐가 지나갑니까? 안데스 산맥이라는 신기습곡 산맥이 지나가죠. 구리와 주석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신기습곡 산지 주변에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많다. 해발 고도는 굉장히 높고요. 험준하고요. 산지 연속성이 뚜렷하고 그 다음 지각이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어디 있습니까? 환태평양 조상대랑 알프스 히말라야 조상대로 나뉜다.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보죠. 선생님도 여기 알프스 산맥 보입니다. 알프스 그다음에 카프카스입니다. 카프카스. 이 카프카스 산맥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알프스 카프카스, 카프카스라고도 하고 붙여 읽으면 카프카스고요.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그 다음에 알프스는 아니지만 바로 아래 북아프리카에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이거 아틀라스도 신기조산대.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태평양으로 오면 얘네가 들어가죠. 로키 그 다음에 안데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일본이랑 이렇게 해서 필리핀 지나서 인도네시아 지나서 뉴질랜드 여기까지 이렇게 뺑 돌아서 뭡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죠. 그래서 필리핀도 지진 많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일어나고요. 일본도 많이 일어나고요. 환태평양 조산대 뺑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습곡산지랑 신기습곡산지는 색을 나눠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어떤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 기억해주세요. 신기습곡산지 구리, 주석, 석유, 천연가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미국의 단면도라고 해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북아메리카 대륙을 A, B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로키 산맥, 그 다음에 로렌시아 순상지, 그 다음에 에팔리차 산맥 이렇습니다. 미국은. 서쪽이 높고 중앙에 평평한 순상지 나타나고 동쪽에 낮은 에팔리차 산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어요? 우리는 동고서저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태백산맥이었죠? 그쵸? 우린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양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과 지도와 함께 이름들도 꼭 한번 받아두세요. 지도의 가다를 안정육계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를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해보자. 나와 있고요. 지도를 보고 고기조산대와 신기조산대에 위치해 있는 산맥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개념 체크해보고요. 써보세요, 개념 체크.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지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특수한 지형, 관광지형 하겠습니다.